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니페스테이션 현현을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대합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며 앞을 밀어붙이고 멀리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 애써 나아가려 하지요. 그러나 양자적 매니페스테이션은 이런 직선적 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매니페스테이션 방식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꿈을 현실로 끌어오기 위해 더 강렬하게 원하고 더 생생하게 시각화하며 더 큰 감정을 만들어내라고 조건 지어져 왔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꿈꾸는 삶을 머릿속에 수없이 그려보고 목이 쉴 정도로 확언 애포메이션을 되뇌며 우주를 설득하려 애써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은 결과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자주 보이지 않는 유리병 너머로 손을 뻗는 듯한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꿈에 거의 닿을 듯하지만 결코 붙잡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앞으로 향하는 매니페스테이션의 함정입니다. 당신이 어떤 욕망을 현재 없는 것으로 초점을 맞출 때마다 당신은 부족의 에너지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양자장 퀀텀 필드에 원하는 것이 어딘가 저 멀리 미래에 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필드는 당신의 지배적 상태를 완벽히 거울처럼 반영하기 때문에 당신이 표현한 그대로 돌려줍니다. 분리기다림 부재. 여기서 잠시 멈추어 곱씹어 보세요. 나는 풍요로워지고 싶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상적인 관계를 끌어오려 애쓸 때 그것은 사랑이 현재에 없다는 것을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욕망의 행위 자체가 가지지 않음의 파동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비어 있음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이 자리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목표를 향해 애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장 안에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버전 속으로 뒤로 걸어 들어가며 그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완전하고 온전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스펙트럼 안에 완벽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삶에서 기적적인 삶까지 모든 버전은 이미 필드 속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미 실제이고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습니다. 양자장은 선형적 시간이나 전통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자 영역에서는 미래가 현재를 빚어낼 수 있으며 현재가 미래를 형성하는 것만큼이나 강력합니다.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미래와 자신을 일치시킬 때 당신은 물리학자들이 역인과성 레트로카우살리티이라고 부르는 것을 촉발합니다. 즉, 미래의 결과가 현재를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것을 또 다른 기술로 오해합니다. 좋아,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면 나타나겠지. 그러나 행동하는 것 액팅은 체현 엠버디잉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포장해도 원함은 여전히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거꾸로의 매니페스테이션은 훨씬 더 깊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욕망하는 것과 당신 사이의 간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간격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다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아예 녹여 없애는 것입니다. 간격이 사라지면 여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정이 없을 때 남는 것은 오직 목적지뿐입니다. 그리고 목적지만이 존재하게 될 때 매니페스테이션은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effortless해집니다. 의식은 물리적 현실에 적용되는 법칙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각은 언제든 우리가 시간이라 부르는 어떤 순간에도 이미 존재하는 현실의 어떤 버전에 즉각적으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들어설 때
그 특정 주파수를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생생히 상상된 것과 실제로 경험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의 에너지 상태에 따라 잠재성을 형태로 붕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적 사고가 아닙니다. 창의적 시각화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적 자각에 양자 물리학을 직접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에서 시작할 때, 결과가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알게 될 때, 당신의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미래가 현재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상황은 당신이 선택한 타임라인과 일치하도록 조정됩니다. 이 개념을 잘 드러내는 비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미스터리 소설을 집어들고 맨 마지막 장을 먼저 읽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결말을 이미 알고 다시 첫 장부터 읽어나갈 때 모든 장면과 대사 반전은 전혀 새로운 의미를 지닙니다. 더 이상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고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알미 독서 경험 전체를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결말의 확실성에 자신을 고정시킬 때 현재는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합니다. 기회는 당신이 향하는 곳에 완벽히 맞춰 나타납니다. 시공간의 동시성, synchronicity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배열됩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정확한 순간에 당신의 길로 들어옵니다. 자원은 노력하지 않아도 흘러옵니다. 애써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들이 일어난 현실 버전과 동기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통찰의 가장 변혁적인 부분은 스트레스와 긴급함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당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을 조작하거나 과정을 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말이 확실하다는 신뢰 속에 당신은 자연스럽게 이야기의 전개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테이션에 능숙한 사람들은 고요하고 뿌리 내리고 있으며 집착에서 자유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과를 초조하게 바라지 않습니다. 징후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 이미 된 것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의 내적 세계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갈망이 아니라 감사로 빛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주는 더 이상 당신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흔들림 없는 확실성을 전달할 때, 당신의 진동 전체가 이미 끝났다고 선언할 때, 필드는 더 이상 저항이나 의심을 비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고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인을 가져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니페스테이션을 현실과의 흥정으로 여깁니다. 욕망을 얻기 위해 자격을 증명해야 하고 헌신을 보여야 하며 우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자장은 그런 검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도 따지지 않고 노력도 재지 않습니다. 오직 주파수에만 반응합니다. 그것도 일관되게 정확하게 예외 없이. 이미 가진 것의 에너지적 청사진을 방출할 때 양자장은 그 본성상 반드시 그것을 거울처럼 되비춥니다. 이것은 과학을 가장한 영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의식이 물질을 형성합니다. 집중은 잠재성을 형태로 바꿉니다. 당신의 에너지 상태가 곧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 양자적 원리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과 공명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여 이 주파수의 자각에 계속 동조해보세요. 그러나 이제 개념적 차원을 넘어 실제로 이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진정한 변혁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당신이 이 진리를 살아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의 첫 단계는 제가 현실 선택, 리얼리티 셀렉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새롭게 만들려 애쓰는 대신 이미 양자장 안에 존재하는 무한한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거대한 우주 도서관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삶의 모든 가능한 버전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한 당신, 활기찬 건강 속에 번영하는 당신 영혼의 진정한 사명을 살아가는 당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하며 언제든 접근 가능합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들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하나를 선택하고 완전히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버전의 당신으로 존재하는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그 버전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숨쉬며 어떻게 삶을 걸어가는가? 내적 앓문 몸 안에서 어떤 감각을 일으키는가? 깊은 만족은 신경계에 어떤 울림을 주는가? 감사는 당신의 호흡과 자세의 에너지적 존재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 흐름과의 의식적 정렬입니다. 그 버전을 절대적인 현재성 속에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그 타임라인의 주파수를 송출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재구성되고 감정은 그 에너지 패턴에 자리 잡으며 행동은 새 정체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부족의 마음가짐으로는 충만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없는 것에 감정적으로 매달리면서 충족을 체현할 수 없습니다. 선택은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고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선택하는 순간 이전의 현실은 즉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양자도약 퀀텀 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린 진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전환입니다. 한순간 전까지는 풍요를 갈망하던 사람, 그 다음 순간에는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한순간 전까지는 사랑을 갈망하던 사람, 그 다음 순간에는 사랑을 방사하는 사람. 이 도약은 먼저 자각에서 일어나고 외부 세계는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제가 체현된 확실성, embodied certainty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나 긍정적 사고, 심지어 신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확실성은 호흡과 걸음걸이, 에너지 속에 살아있는 단단한 알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곧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확실성을 온전히 체현할 때 더 이상 매니페스테이션이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징후를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은행 앱을 계속 새로 고침하며 돈이 늘어났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연애의 가능성을 과도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몸이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 매번 점검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그것이 실제임을 알 때 외부의 증거는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이미 당신의 존재 상태에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에서 가장 놀라운 측면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증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증거가 사방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확인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 확인이 오히려 당신을 찾아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 현실은 이미 작동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수준의 확실성은 양자 물리학자들이 코히런스 코헤런스, 일관성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의 주파수로 공명하는 상태. 내적 갈등도 에너지 왜곡도 모순된 신호도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현실을 정확하고 흔들림 없이 송출하는 송신기가 되고 양자장은 그 명확성을 인식하여 당신의 일관된 상태를 중심으로 스스로를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양자의식의 광대한 체계 중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은 그 자체만으로 혁명적이지만 의식을 마스터하기 위한 더 깊은 구조 속 한 차원일 뿐입니다. 만약 현실 선택, 리얼리티 셀렉션, 쥐와차, 타임라인, 정렬 타임라인 얼라이먼트에 관한 이 통찰이 당신 안에서 깊은 울림을 일으킨다면 제 저서 Beyond the Frequencies, A Quantum Guide to Consciousness Mastery에서 전체 청사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저는 모든 매니페스테이션을 형성하는 9가지 핵심 주파수를 설명하고 의도와 정밀함으로 양자 타임라인을 이동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현재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때 어떻게 확실성을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요소인 현실 가정, Reality Assumption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현실 가정이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선택한 타임라인에서 살아가기로 의도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거나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버전의 나로 존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과거에 체현이 지연되어 반영된 그림자일 뿐 가능성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예전에 내가 남긴 희미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새로운 현실을 가정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부의 타임라인에 정렬했다면 당신의 선택은 두려움이 아닌 풍요에서 비롯됩니다. 완벽한 건강을 선택했다면 당신은 몸을 깨진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대합니다. 영혼의 진정한 목적을 체현했다면 삶을 방황이 아닌 명확성 속에서 걸어갑니다. 이것은 억지로 애쓰는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꾸준하고 미묘하며 흔들림 없는 정렬을 의미합니다. 풍요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쫓는 사람과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활력을 느끼는 사람은 치유하려 애쓰는 사람과 전혀 다른 습관으로 살아갑니다.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의미를 찾으려 애쓰는 사람과는 다른 에너지를 지닙니다. 그러니 묻겠습니다. 원하는 현실을 이미 살고 있는 버전의 당신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처음으로 느끼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댓글로 나누어 보세요. 지금 어떤 버전의 자신을 완전히 체현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부터 다음이 펼쳐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주파수와 외부 세계 사이의 간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변화를 밀어붙여서가 아니라 변화가 이미 일어난 현실에 자신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현재를 향해 손을 뻗어와 이미 주장한 결과에 맞게 지금을 재구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상적인 현실 속에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 버전의 당신은 어떻게 호흡합니까? 어깨는 어떻게 내려앉아 있습니까? 내적 확실성은 가슴에서 어떤 느낌을 줍니까? 진정한 감사는 심장 공간에서 어떤 울림으로 퍼집니까? 몸이 이 주파수를 다시 일깨우도록 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일치했을 때의 본래 상태입니다. 이제 통찰해서 변혁으로 이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매니페스테이션 실천은 외부 세계를 조정하려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은 이 관점을 뒤집습니다. 외부 세계는 단지 내적 세계의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내적 주파수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 외부 현실은 그 변화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를 설득해 욕망을 가져오려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과 완전히 일치함으로써 우주는 그 정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매니페스테이션이 숙련된 이들에게는 노력 없이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삶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지배하는 법칙과 조화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이 먼저이고 물리적 형태는 그 다음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관찰이 경험을 빚어낸다는 것을 알며 그 반대가 아님을 압니다. 그들은 자각을 단순한 수동적 목격이 아니라 선택의 메커니즘으로 훈련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마 가장 눈을 뜨게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당신은 이미 평생 동안 이것을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무의식적으로 당신이 믿어온 모든 신념, 당신이 채택한 모든 정체성, 나는 누구이며 무엇이 가능한가 라는 내적 서사는 모두 현실 선택의 행위였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조건화와 감각적 지각에 의해 무심코 선택해왔을 뿐입니다.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은 당신이 항상 해왔던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버전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 원하는 미래가 현재를 재구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내적 상태를 좌우하도록 두는 대신 내적 상태가 외부 세계를 새롭게 형성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무의식적 창조에서 의식적 현실 창조로의 전환은 환경에 휘둘려 사는 삶과 자신의 경험의 건축가로 사는 삶 사이의 분기점입니다. 변화만을 바라는 것과 스스로 변화가 되는 것, 새로운 삶을 갈망하는 것과 지금 그것을 체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추어 양자장에 이렇게 선언하세요. 나는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할 준비가 되었다. 기계적으로 쓰지 말고 양자장에 진정으로 전송되는 신호 새로운 자아를 살기로 한 에너지적 결정이 되게 하세요. 갈망의 순환에서 벗어나 의식적 선택과 체현의 주파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가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긴급함의 감각은 녹아내립니다. 진정으로 당신의 것인 것은 시간이 지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맹목적인 낙관 때문이 아니라 이미 끝났음을 알기에 흥분으로 변합니다. 좌절은 호기심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주의 창조적 신호로 변해 당신 안에 이미 고정된 것을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편성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뭔가 달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인지 짚어낼 수는 없어도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안정감, 뿌리내린 고요가 당신의 에너지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들은 마치 자석에 끌리듯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일관성이 본질적으로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아와 일치한 사람의 그 정열은 공명하며 다른 이들도 그것을 느낍니다. 이 자기장의 공명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적 세계가 통합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생각, 감정, 행동이 하나의 선택된 현실주의에 조화롭게 정렬될 때 당신은 일관된 신호를 방출합니다. 더 이상 혼란도 모순도 없으며 그 결과 양자장은 상충된 반영을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명확성을 그대로 비춥니다. 현실을 체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삶 자체와 관계 맺는 방식의 총체적 변혁입니다. 선택한 타임라인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당신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그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억지로 다르게 행동하려 해서가 아니라 내부의 길잡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즐겁게 느껴졌던 것들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당신을 집어삼키던 문제들이 갑자기 중요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던 사람들이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 때문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당신의 주파수와 공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치 이전의 자신과 낯설어지는 듯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정체성의 상실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의 재발견입니다. 이미 가장 조율된 현실을 살고 있는 당신의 버전은 늘 잠재성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적응 사회적 기대의 층위가 덮기 전에 본래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버전의 자신에 더 깊이 뿌리내릴수록 저는 이것을 현실 확인, 신호 Reality Confirmation Signals 라고 부르는 순간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외부 경험이 내부의 변화를 검증해주는 순간들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완벽히 일치하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거나 꼭 필요했던 통찰을 전해주는 대화 속에 우연히 들어가거나 언제나 눈앞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던 자원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운이 아닙니다. 양자장이 당신의 새로운 주파수에 맞추어 재조직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확인들은 먼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이 그 변화를 체현한 후에만 나타납니다. 필드는 당신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이 어떤가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가 초기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신뢰는 외부 힘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의식과 창조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신뢰입니다. 내적 주파수가 외부 조건보다 훨씬 강력하게 현실을 형성한다는 믿음 필드는 언제나 당신의 지배적 에너지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확신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신뢰는 더욱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필드가 진정한 정렬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매니페스테이션은 놀라울 만큼 빠르고 유연하게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한때 수년의 끈기가 필요했던 것이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력과 저항을 요구했던 것들이 이제는 손쉽게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이 빠른 가속은 더 이상 당신이 원하는 타임라인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그것과 동기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삶에 맞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 흐름과 함께 움직입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내적 정렬 상태에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지도록 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 오래되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을 흔들어 깨운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에 대한 초대입니다. 단순히 채널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에 조율되고 현실이 유동적이며 의식이 창조적이고 내적 정렬이야말로 현실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움직임에 동참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화는 전염됩니다. 당신이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살아갈 때 그것은 다른 이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용한 허용장이 됩니다. 당신의 일관성은 신호이며 오래된 한계를 벗어나 가능성으로 들어가려는 이들을 위한 일종의 에너지 등대가 됩니다. 역행 시련을 계속 체화하면서 당신은 과정의 더 깊은 층, 즉 연습을 통해서만 보이는 미묘함과 정교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층 중 하나를 저는 타임라인 일관성, 팀라인, 코헤런스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외부 사건이 다른 이야기를 전하더라도 선택한 현실과 일치된 상태로 머무는 예술입니다. 타임라인 일관성이란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이 이미 원하는 경험을 살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배력에 관한 것입니다. 양자장이 새로운 기준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닌 지배적인 에너지가 반드시 선택한 타임라인과 정렬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동력을 잃습니다. 하루 이틀은 새로운 현실을 체화하지만 인생은 계속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청구서 관계의 도전 건강 문제, 그리고 갑자기 다시 오래된 감정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갑니다. 스트레스, 두려움, 의심, 무의식적으로 떠나려 했던 타임라인에 다시 붙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은 역행 시련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종종 오래된 주파수가 사라져가는 마지막 메아리입니다. 장은 당신의 새로운 정렬에 맞추어 재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그레이드된 타임라인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반응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당신을 옛 정체성으로 끌어가도록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순간을 새로운 현실을 더 깊이 체화하는 기폭제로 사용할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미 이 현실을 살고 있는 나의 버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 무엇을 믿을까? 어떤 감정을 느낄까? 어떤 행동을 취할까? 이것이 바로 현실 덮어쓰기 리얼리티 오버라이더의 실천입니다. 즉, 과거의 조건화로 반응하지 않고 선택된 의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동일한 자극이라도 그것이 과거의 당신을 고정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현실을 확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당신의 몫입니다. 이 과정을 정지할수록 당신은 자신이 경험 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 사건을 조종하거나 통제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타임라인과 자신을 맞출지를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선택은 언제나 가능하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선호하는 현실과 더 일관되게 정렬할수록 그것은 새로운 기준으로 안정되고 굳어집니다. 한때는 노력으로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제2의 천성이 됩니다. 한때는 그냥 그런 척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진정성이 됩니다.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불가피한 진실이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심오한 요소를 살펴봅시다. 양자적 항복, 퀀텀 서렌더.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의식적 선택과 의도적 체화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에 항복이라는 말은 역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복은 힘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정열의 표현입니다. 양자적 항복은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메커니즘의 통제권을 장필드의 지성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선택을 하고 그 주파수와 정렬되었다면 당신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언제 도착할지, 누구를 통해 올지 더 이상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당신의 임무는 선택한 타임라인에 맞는 존재 상태에 뿌리 내리고 나머지는 양자장이 배열하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항복은 망설임이 아니라 확신에서만 나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통제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온 존재로 느낄 때 선택한 현실이 이미 잠재성의 장에 고정되어 있음을 알 때 항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체화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임을 깨달을 때 항복이 가능합니다. 이 항복은 실현 과정에서 마지막 저항의 흔적을 해방시킵니다. 더 이상 밀어붙이거나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허용하는 것입니다. 놓아버릴 때 증거를 확인하려는 집착을 멈추고 곧장 그 증거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을 멈추고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이 바로 창조가 마찰 없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더 이상 강요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진실에서 발산할 때 양자장은 저항 없이 반응합니다. 전개는 유연해지고 심지어 마법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단순히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역행 실현은 단순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되어감의 길입니다. 꿈꾸는 현실을 사는 당신의 버전은 단지 다른 결과를 가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새로운 깊이 명료함 연민 그리고 지혜를 지닙니다. 그 버전과 계속 정렬하면서 당신의 내면 세계는 진화합니다. 더 뿌리 깊어지고 더 열린 마음을 가지며 더 현존하게 됩니다. 감사는 더욱 자연스럽게 흐르고 신뢰는 본능이 되며 진정성이 연기를 대체합니다. 당신은 단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염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관계 속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동료들이 그에 반응합니다. 낯선 사람들도 끌립니다. 당신의 존재는 누군가가 고통이 아닌 정열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것에 생생한 전달이 됩니다. 당신은 증거가 됩니다. 진리 일관성 항복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숨쉬는 체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 자신만이 아니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파동처럼 번져갑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현실들 중에서 단지 하나를 선택할 뿐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반영하는 현실, 그리고 그 주파수에 맞춰 자신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마치 당신의 삶의 모든 가능한 버전이 무한한 필름 릴 위에 개별 필름 프레임처럼 전시되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재정이 빡빡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풍요가 자유롭게 흐르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사랑을 찾아 헤매는 버전도 있고 영혼을 풍요롭게 해주는 관계 안에 있는 버전도 있습니다. 병과 싸우는 자신이 있는가 하면 몸에서 활력이 빛나고 있는 자신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래의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도 실제하는 현실이며 당신이 어떤 타임라인에 의식을 맞추느냐에 따라 경험이 전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을 내면화하면 현실화는 현실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을 항해하는 것이 됩니다. 당신은 꿈을 억지로 존재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일치하는 타임라인을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이 역방향 현실화를 숙달한 고급 수행자들이 터득한 비밀입니다. 그들은 제가 양자적 유동성, 퀀텀 모빌리티이라 부르는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즉, 타임라인 사이를 의식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들은 특정 현실의 진동적 특질을 감지하고 원하는 결과와 대응하는 주파수에 의식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양자적 유동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우지 못한 독특한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고정된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고 놓아야 합니다. 당신은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흐르는 의식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물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직관적 공명을 통해 현실을 항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양자적 유동성을 체화하면 외부 세계는 놀랍도록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더 이상 수년간의 노력이나 투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며칠 때로는 몇 시간 만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변화를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변화가 존재하는 자신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숙달은 제가 피해자 의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내려놓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외부 세계가 당신의 감정을 좌우한다고 믿는 한 다른 사람이나 상황 제도에 힘을 내어주는 한, 당신은 그 무력감을 반영하는 타임라인에 계속 갇히게 됩니다. 양자적 유동성은 의식이 형태에 앞선다는 것, 내적 주파수가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화할 때 가능합니다. 이 수준의 체화는 이론만으로는 배울 수 없습니다. 반복적 실천에서 옵니다. 반응 대신 정렬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는 훈련을 통해 단순히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알고 있다는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 평화를 선택할 때마다, 결핍 앞에서 풍요로 반응할 때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양자적 유동성을 확장시킵니다. 의식을 훈련하여 주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라는 선택에 따라 타임라인을 이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내적 능력이 강화될수록 외부 세계도 그에 맞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힘들게 느껴지던 것들이 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해결로 녹아내리고 닫혀있던 문들은 조용히 열립니다. 더 큰 노력을 기울여서가 아니라 이미 그러한 결과가 전개되는 타임라인과 자신을 정렬시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감각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선택할 수 있는 힘. 과거가 어떠했든 어디서 시작했든 누군가가 당신의 가능성에 대해 뭐라 했든 상관없이 역방향 현실화를 숙달하고 타임라인 항해에 더 유연해질수록 당신은 진정한 주권을 획득합니다. 내면에서 바깥으로 경험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주권과 함께 더 깊은 연결감을 얻게 됩니다. 자유를 되찾을수록 당신은 자신의 선택이 집단의식의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당신의 해방은 고립된 것이 아니라 인류 의식의 더 큰 진화와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개인의 각성과 집단의 변화는 별개의 여정이 아닙니다. 같은 변혁의 두 가지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은 어떤 낡은 신념이나 패턴을 놓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양자적 도약을 위해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그것을 댓글에 상징적으로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아니라 정렬해서 살기 시작할 때, 제한이 아니라 확장을 선택할 때 존재 그 자체가 의식이 진실과 정렬될 때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시범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허락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이 잊고 있던 가능성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설득할 필요도 고쳐주거나 구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정렬된 당신의 상태가 일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입니다. 조언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체화하는 본보기. 현실은 유동적이며 타임라인은 선택되는 것이며 인간의 잠재력은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꾸준한 신호.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살아내고 의도적으로 현실을 전환하는 법을 배울수록 우리는 제가 집단 임계점 컬렉티브 티핑 포인트이라 부르는 지점에 가까워집니다.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창조적 힘에 눈뜨는 순간 두려움과 제한 분리의 낡은 체계는 스스로의 무게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역방향 현실화를 숙달하고 프로그램 대신 진정성을 선택하는 개인들이 우리를 그곳에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양자 현실화를 향한 당신의 여정은 단순한 개인적 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글로벌한 움직임의 일부입니다. 무의식적 창조에서 의도적 설계로 삶에 반응하는 존재에서 삶 자체로 응답하는 존재로 제한에 묶여있는 존재에서 가능성을 기본값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의 전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변화는 시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결과를 쫓지 않고 결승선에서 살기 시작할 때 시간은 더 이상 배운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느리게 단계별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선형적 시간의 개념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제가 양자적 시간 퀀텀 타임이라 부르는 상태에 들어섭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더 이상 순서에 갇혀 있지 않고 유동적인 항해 가능한 장으로 공존하는 상태. 그리고 의식을 통해 당신은 이 연속체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 공간에서는 치유가 수년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한 자신이 있는 타임라인과 정렬할 때 치유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적 풍요도 수십 년의 축적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넘쳐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의 에너지를 완전히 체화할 때 빠르게 흘러옵니다. 사랑도 긴 탐색의 여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깊이 사랑받는 존재의 주파수를 발산할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이것은 성장의 가치를 무시하거나 현실적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간은 탄력적이고 반응적이며 지능적입니다. 당신의 정렬 수준에 맞춰 스스로를 다시 빚어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양자적 시간의 섬광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사랑하며 몰두할 때 시간이 사라졌던 순간들 말입니다. 해답이 아무런 예고 없이 당신의 의식 속에 떠올랐던 순간, 당신이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시각에 어떤 사람과 길이 교차했던 순간, 그것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렬 얼라인먼트이 작동한 것이었고, 당신의 의식이 이미 그 결과가 존재하는 타임라인에 접속한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그런 순간들을 우연에 맡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양자시간 퀀텀 타임을 마스터한다는 것은 마감일과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한다는 세습된 믿음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연이라는 신화를 녹여내고 대신 양자장이 가진 무한한 지성에 신뢰를 두는 것이죠. 양자장은 당신의 논리적 사고보다 훨씬 더 우아하게 현실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의 수준은 우리를 또 하나의 필수적인 개념, 바로 주파수의 주권, sovereignty of frequency로 이끕니다. 거꾸로 실현, backward manifestation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가장 가치 있는 화폐가 돈이나 인맥 자격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순간순간 살아가는 진동 상태 말이죠. 주파수는 끊임없이 송출되는 신호와 같고 양자장은 늘 그것을 듣고 반응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 느끼는 모든 감정 붙잡고 있는 모든 믿음은 주파수 속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그 주파수는 실시간으로 당신의 삶을 형성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관된 신호를 송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에너지의 절반은 부족함을 방출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치유되지 않은 두려움을 품습니다. 활력이 있는 건강을 목표로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병을 기대합니다. 이런 내적 모순은 불분명한 신호와 불분명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주파수의 주권이란 자신의 신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래된 프로그래밍이나 감정적 소음을 수동적으로 송출하지 않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생각마다 호흡마다 순간마다 주파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파수에 대한 주권을 확립하면 내적 신호가 더 이상 반응적이지 않으므로 외부 세계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신호는 일관되고 강력하며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됩니다. 진정한 주파수의 주권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untouchable, 즉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차갑고 단절된 방식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에너지적 안정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이 더 이상 당신을 불안으로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그들의 결핍이 당신의 풍요를 왜곡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감정적 폭풍이 당신의 내적 명료성을 흔들지 못합니다. 집단적 소음을 흡수하는 대신 당신은 명료한 신호가 됩니다. 땅에 단단히 발딛고 현재에 존재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됩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무심하거나 무관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실에 단단히 닻을 내렸기에 무너지지 않고 연민을 줄 수 있고 희생하지 않고 공감을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혼란 속에서도 평온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부터 당신의 실현 능력은 배가 됩니다. 외부 주파수에 휘둘리지 않을 때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꾸준히 송출할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급 실현자들이 그렇게 강력한 이유입니다. 그들의 기준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내적 정열입니다. 그 정열이 우주가 반응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죠. 그들의 부는 시장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평화는 세계 사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타인의 인정이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방출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곧 풍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화를 발산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랑을 effortlessly 끌어당기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강력한 점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공간을 재조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주파수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끌어올립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의 더 높은 가능성과 정렬시키는 튜닝 포크가 됩니다. 한마디 말조차 필요 없이 당신은 정렬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감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당신 곁에 있으면 더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왜 더 개방적이고 더 명료하며 더 희망적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관된 주파수는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정렬은 자석 같고 주권은 빛과 같으니까요. 이러한 에너지적 명료성의 깊이는 가장 해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공허를 채우기 위해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끌어당기는 것도 아닙니다. 결핍해서 창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가 무언가를 배달해 주길 바라는 분리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의 의식을 통해 여과되어 당신의 형태를 통해 표현되는 존재입니다. 실현의 행위는 정체성의 행위가 되고 기억이며 회복입니다. 풍요를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곧 풍요라는 사실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랑 그 자체라는 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했던 현실이 원래부터 당신이 속한 곳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실현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 이상 애쓰거나 증명하거나 뒤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선택하고 체현하며 존재하는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외부 세계는 당신의 내적 자각을 반영하며 당신이 내면에서 확립한 진실을 물질적 형태로 비추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식 속에 이미 실제하는 것을 물리적 경험으로 번역할 뿐입니다.